자, 미적분 2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일반항을 보면 드는 생각은 n의 위치가 지수에 있네. 그러면 등비급수, 등비수열로 보이지 않을까? 자, 근데 등비수열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게 됐습니까? 네, 지수 통일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의 n승분의 2 곱하기 2의 n승, 그 다음 3 곱하기 3의 n승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또 분모의 항이 지금 몇 개야? 한 개지. 그러면 분모의 항이 하나다라고 하면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습니까? 째본다 라는 것.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째버리면 약분을 시켜서 2 곱하기 3분의 1의 n승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급수가 이렇게 막 분배될 순 없지 않습니까? 급수가 분배될 조건이 뭐야? 라고 한다면 각각의 값이 급수값이 수렴할 때입니다. 근데 이젠 얘가 확실하게 등비수열이지 않습니까? 그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첫째 항이 0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모두 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가능하고요. 분배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등비급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으로 말이죠. 그래서 얘는 바로 써보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은 요 놈이 시키는 거요. n에 1 넣는 거요. 그 다음 플러스 요 놈도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 1이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역함수 존재 조건은 뭡니까?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 증가거나 전 구간 감소거나 이런 함수 형태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미적분에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거의 국룰입니다. 99.9% 역함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 x가 나온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g 합성 fx가 x다. fx랑 gx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자, 문제 좀 읽어봅시다. 뭘 원하는지. 역함수가 존재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극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전구간 증가함수거나 전구간 감소함수거나.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fx랑 gx가 x는 a 지점에서 만난다. 그럼 개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록 24번밖에 안 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투나 미적분이나 역함수 존재 조건은 항상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쌤이 항상 어떤 말을 집어넣냐면 증가함수 맞지? 감소함수 맞니?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계속 이런 표현을 해준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거의 90%의 문제 정도는 증가함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감소함수 형태 나오거든. 그 차이가 뭐냐? 증가함수라면 fx가 증가함수라면 fx랑 gx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fx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y는 x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fx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 gx는 역함수 gx는 이런 식으로 y는 x 대칭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fx랑 gx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직선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fx가 감소함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y는 x 대칭 관계는 맞거든, 역함수랑. 근데 역함수는 이 부분을 요게 대칭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fx 이 부분은 fx 이 부분을 또 y는 x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fx랑 gx랑 만나는 교점은 y는 x 위의 점에서도 존재하지만 여기 봐봐. y는 x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곳에서도 교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 y는 x 직선 위에서 만나는 점이 아닌 새로운 교점들은 무조건 y는 x 대칭 관계입니다. 혹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버리면 이렇게 쭉 이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쌤 수업을 여러 번 들었던 우리 학생들은 이것까지 기억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뭐 의심해라? 역함수 문제 의심해라. 이해갔니?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당연하게 교점이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난 중요하거든 지금. 그래서 미분을 할 거야. 미분을 해야 돼. 지금 함수의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x가 전관 증가해? 아니면 전관 감소해? 이걸 찾으려면 f'x의 부호 변화를 알아야 돼. 부호를 알아야 돼. f'x가 0 이상이다라고 하면 fx는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fx는 감소한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 뭐 귀찮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다른 방법이 보여서 f'x를 구해놓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따지는 게 아닌 이런 방법 써보겠습니다.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할 것이니까 가려진 함수식이 함수의 개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맞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함수는 필요 없고 증가냐 감소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fx한테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딱 씌웠다 생각해봐봐. 그러면 그 계산이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쉬워. 요 놈은 무한대로 가지. 요 놈도 무한대로 가지. 요 놈은 분모만 존나 커지지. 분자는 가만히 있고 그냥 0으로 수렴하지.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x가 졸라 커질 때 그 함수 fx는 쭉 올라간다. 쭉 무한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증가함수가 맞구나. 그러면 이 첫 번째 유형이가 되는구나. 이해 갔나? 그래서 크게 함정은 없구나. 그렇다면 fx랑 gx랑 만나는 교점 이 x좌표가 a라며. 그럼 지금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교점 이 x좌표가 뭐다라는 것? a라는 것. 그에 따라서 y좌표도 뭐라는 것? a라는 것. 왜? y는 x 직선 위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fx는 a를 지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때? 이해 갔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여기에 a,a를 대입하는 걸로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무리가 되나? 일단 a,a를 대입하면 a는 2의 a 빼기 1승 플러스 a 빼기 2의 a승 플러스 2 분의 2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더럽냐? 양변에 이걸 곱할게요. 2의 a 빼기 1승에다가 2의 a승 플러스 2 빼기 2는 0. 오호라. 2의 a승을 잠깐만 t로 치워나면 이건 이놈 2분의 1 곱하기 t죠. 그럼 t 플러스 2지. 얘는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양변에 2분의 1 2 좀 곱합시다. 미안합니다. 양변에 2 좀 곱합시다. 이거 좀 답식이랑 비교해봐라.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빼기 2제곱은 0 1 1 2 2 2 풀마라서 아하 t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2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t는 0보다는 커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t는 2구나. 따라서 2의 a승이 2구나. 그래서 a는 1이구나. 이해 갔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G'1을 찾아줘인데 또 뭘 시켜놨네. 이거 답지랑 꼭 비교해봐봐. 또 뭘 시키네. 24번 맞니 이거? 근데 뭘 시킵니까? 우린 GX 역함수식 안 찾을 거잖아. 그럼 G'1은 어떻게 찾냐? 이걸 쓴다고 했죠. FGX는 X다 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GX 곱하기 G'X는 1이다. 거기서 난 G'1을 찾고 싶어. 그래서 X1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G1은 뭡니까? 아까 fx가 1,1, a,1을 지난댔으니까 1,1, 얘도 1,1. 그래서 G1은 1. 아하, 그럼 F'1만 찾아오면 되는구나. 결국 F'을 찾아야겠네.
호호호. 그러면 f 프라임 x를 찾기 위해서 fx를 요렇게 만듭시다. 저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승으로. 그럼 요놈 보고 f 프라임 x를 구하면 2의 x 빼기 1승 플러스 1 빼기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승이 내려와서 플러스 2에다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 속미분 들어가죠. 2의 x승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1은 1 플러스 1 플러스 2에다가 여기 2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가 되겠네. 그럼 2 플러스 요놈 2 곱하면 2제곱, 요놈은 4제곱분의 1이 돼서요 2분의 5가 되는구나. 그럼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5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G'1은 5분의 2가 되겠다라는 것.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 맞죠? 자, 그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보면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근데 그래프를 막 극값까지 찾아서 할 필요는 없고 x축과 만난 x축과 둘러싸인이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fx는 0을 때릴 거라고.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lnx는 0이 나오는데, 자 처음부터 정의역을 찾아놓는 습관도 중요하고, 여기 방정식 생겼을 때, 방정식 세웠을 때 여기서 나오는 x값을 먼저 풀기 전에, 방정식을 해결하기 전에 그가 가진, 그 함수가, 그 식이 가진 특징을 빨리빨리 해석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는 요 분수함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진수조건에 의해서, 여기 로그함수 보이니까 진수조건에 의해서 x는 1보다 크다라는 것. 그렇다면 요 놈이 0이 될 수는 없죠. 여기 양수고 요 놈도 양수니까 이 놈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lnx가 0이 되는 것, x는 1. 그러면 요 함수는 x 절편이 x축과 만나는 게 1 하나뿐이네. 오케이. 그럼 좋아. x축과 만나는 게 한 개뿐이야. 그런데 왜 넓이를 구하는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까? x축 위에 그려지는지 x축 아래에 그려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x절편만 찾아서 뭐해? 이제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에 그려지는지 알아야지. 근데 이 정도 센스도 있어야 좋겠다. 우리는 fx의 부호가 중요하거든.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에 그려지는지. x축과 만나는 교점 딱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놈의 부호는 무조건 양수야. 맞지? 그러면 요놈의 부호는 x는 1이라는 곳에서 요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fx에서 요놈은 무조건 양수니까 요놈이 가지는 부호 변환을 fx도 똑같이 따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fx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x는 1이라는 곳에서만 x축과 만나게 되고, lnx랑 부호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대충 fx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fx는 대충 이런 그림이면 되고, x축 위에 그려진다, 아래에 그려진다, 이건 말면 되는 거고, x축과 fx랑 x는 2라는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플러스 x분의 1 lnx, 그냥 부호 변화 없이 그냥 정적분식 세워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분배하지. 그럼 x lnx 플러스 x분의 lnx, 이게 피적분이 되는데, 요 놈은 부분적분일 것 같고 요 놈은 치원적분일 것 같네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x lnx d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lnx dx, 이게 따로 계산하러 갑시다. 좀 귀찮네. 24번, 25번이 좀 귀찮네요. 자, 보면 요놈 보면 부분적분, 미분할 놈을 lnx로 잡습니다. 그럼 미분하고요. 적분할 놈 적분합니다. 1번, 2번 풀마. 그러면 2분의 1x제곱 lnx를 1부터 2까지, 그리고 빼기 2분의 1을 안에 넣어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분의 1x dx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놈도 바로 4분의 1x 제곱을 1부터 2까지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 2제곱 빼기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요 놈은 4분의 1 2제곱 빼기 4분의 1이다 하면 가 되겠네요. 조심합시다. 1 넣으면 ln 1이 0이니까 이건 0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천천히 합시다, 우리. 그래서 계산을 하면 4분의 1 2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게 앞에 정적분, 인테그랄 계산 값이고요. 여기 요 놈도 정리합시다. 요 놈은 뭐 치환적분 쓰면 될 것 같아. ln x를 t로 치환하면 양변에 dx분의 d를 명령해서요. dx분의 dt를 만든 다음 이제 dx 대신에 x dt 쓸 거야. 그리고 구간 ln x가 t라고 치환했을 때 x의 구간이었던 이놈을 x에 1 넣으면 t는 0, x에 2 넣으면 t는 1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x분의 t 곱하기 x dt니까 오케이 t만 남습니다. 그럼 요 놈은 적분을 하면 2분의 1이다. 바로 합시다. 그래서 최종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뭐 하는 것이니? 더하는 것이니. 자, 됐죠? 자, 그 다음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좋아요. 자, 들으십시오. 26번은 있지 않습니까? 센, RPM, 뭐 아니면 개념원리, 뭐 이런 내신 문제집에서도 출몰했습니다. 어떻게 출몰하냔 말입니다. X의 1승이란 것도 주어진 적이 있고요. X의 2승으로 주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영인수라는 표현입니다. 쌤 풀이할 때 영인수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썼었는데 0분의 0꼴의 극한식에서는 분명히 0분의 0꼴이다. 분모가 0이 됐다. 분자가 0이 됐다. 그렇게 0으로 가게끔 만드는 인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0분의 0꼴에서는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그 극한값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수를 빨리 영인수라는 단어를 여기 이 문제에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문제 돌아가서 여기 아까 분모에 x의 1승도 나왔었고 x의 2승도 분명 나왔다고 했어. 자, 그럼 봐봐. 지금 분자를 바라보면 분자는 아무것도 곱해진 형태가 그런 게 없습니다. 즉 인수분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인수 자체는 한 개야. 그럼 요는 맞다. 이거 문제 잘못됐다고 하더라. 이거 0분의 저 봤는데 0분의 0꼴 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1로 고쳐놓고 합시다. 네, 다시 돌아가서 지금 분자는 이러한 형태 곱하기 형태가 아닌 더하기 빼기 형태야. 그럼 이거 자체적으로 얘가 영인수는 딱 한 개다라고 볼 수 있거든. 분모는 분명히 0으로, 분자는 분명히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이 맞아요. 그래서 분자의 영인수는 지금 이 상태는 한 개야. 한 개로 바라봐도 돼. 그러면 분자의 영인수가 한 개야. 그럼 분모의 영인수도 몇 개가 돼줘야 돼? 한 개가 돼줘야 돼. 분모의 영인수가 더 많으면 분자와 분모, 영인수 한 개씩 약분시키거나 처리를 하더라도 분모의 영인수가 더 많아져 버리면 얘 극한값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분모의 영인수가 분모의 영인수보다 분자의 영인수가 더 많아. 그래도 괜찮아. 극한값은 수렴해. 다만 그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무조건 알아야 돼. 선생님 말로만 해서 헷갈려요. 아니요. 무조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가는 영인수보다 분자가 더 0으로 가는 영인수가 더 많다라고 해도 괜찮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0으로 수렴해도 되는 거면 분자의 영인수가 더 많아도 괜찮아. 근데 분모의 영인수가 더 많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럼 수렴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수렴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네? 그럼 분자의 소인수랑 분자의 영인수랑 분모의 영인수랑 무조건 개수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분자의 영인수는 지금 몇 개라고? 한 개라고. 그렇다면 나는 첫 번째로 바라볼 건 분모의 영인수가 한 개일 때입니다. 즉 x의 1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2의 a 플러스 bx승 빼기 2의 ax승 빼기 2의 bx승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뭘 따져주냐. 잘 들어. 2의 정의를 활용한 공식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빼기 1이 뭡니까? 1이라고 알아야 되지. 그럼 요 놈도 세트를 만들어주면 2의 a 플러스 bx승 빼기 1 내 맘대로 추가해줬어. 그럼 다시 빼기 1 해줬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네, 플러스 1 해줘.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은 뭐해? 네, 더하면 0입니다. 그 다음 요 놈 마지막 남았죠. 마이너스 2의 bx승 플러스 1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그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x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렇게 짤 수가 있지. 세트끼리 맞지? 그럼 이렇게 째면 x분의 2의 a 플러스 bx승 빼기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묶어내겠네. 마이너스 x분의 2의 ax승 빼기 1 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분의 2의 bx승 빼기 1이 돼. 그러면 요놈의 모양과 요놈의 모양이 같아졌을 때 1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놈은 이거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a 플러스 b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 극한값은 a 플러스 b고 요놈의 극한값은 a고 요놈의 극한값은 b. 0이 나오네? 얘는 0이 아니잖아. 아, 그러면 분자의 영인수가 한 개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구나. 분자의 영인수를 한 개로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방금 한 대로 이건 영인수가 몇 개로 바라본 겁니까? 한 개로 바라본 거야.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공부 잘하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알기 쉬웠던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고. 문제 경험으로 꼭 알았었어야 된다고. 개념 원리 센 이런 데 있었다고.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모순이 발생하니까 탈락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지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자의 영인수가 2개인 것밖에 없습니다. 풀이 깁니다. 분자 영인수 2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잘 보십시오. 얘는 플러스죠. 요놈 있죠, 요놈. 어떤 게 사실을 보여야 되냐? 어떤 사실을 보여야 되냐면 이 2개를 묶어내는 거야. 항이 총 4개지 않습니까? 그럼 2개씩 묶어봐. 그러면 2의 ax승으로 묶어냈어. 이 두 놈을. 여기 두 놈을. 그러면 2의 bx승 빼기 1이 남겠지. 그 다음 빼기로 2개를 나머지 2개를 묶어봐. 그럼 뭐가 보여? 네, 영인수. 이렇게 똑같이 공통인수가 나옵니다. 그럼 2의 ax승 빼기 1, 2의 bx승 빼기 1이 되는 것이고, 딱 봐. 요놈 x에 0을 할 때 요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요놈 딱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네. 영인수 하나, 영인수 하나. 이해 갔니? 그 다음에 분자 영인수가 하나니까 분모 영인수도 한 개겠네. 그럼 C는 2겠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정말 야매로 풀어서 맞춘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 듣게 시킬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쌤도 처음에 착각했던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2의 ax승 빼기 1이요. 영인수 한 개 맞아요, 선생님? 이거 2의 2x승 빼기 1이면요. 합차가 되지 않아요? 합차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또 2개 아니에요? 아니요. 영인수란 게 뭐예요? 네. 요 놈이 0으로 갑니까? 아니죠. 요 놈이 0으로 가죠. 얘를 요렇게 바꿔도 이렇게 2개 쨍으로 바뀌어도 얘는 영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인수 한 개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은 2의 4x승 빼기 1. 쌤이 헷갈렸던 부분 이거였어. 이건 영인수 2개네? 이렇게 착각해버린 거야. 더 식 안 쓰고. 식 써보면 쉬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착각해버린 거지. 얘 또 인수면 되니까 영인수 또 생기겠네. 착각을 한 거죠. 얘를 또 합차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곱해지는 인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 0으로 안 가고 얘도 0으로 안 가. 0으로 가는 요 놈한테 집중하면 돼. 그래서 이 A가 뭐든 B가 뭐든 지금 상태는 분자 영인수가 딱 2개다 끝입니다. 즉 처음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분자 영인수는 1개 혹은 2개 뿐입니다. 그래서 C의 값은 1 혹은 2 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위에서 C가 1일 때는 안 됐었고 지금 C가 2일 때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를 x제곱을 이렇게 곱할 수 있죠. 이렇게 x 곱하기 x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럼 극한값 씌웠을 때 요 놈은 a고 요 놈은 뭐다? b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16이다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 자연수 ab니까 얘가 1, 16, 2, 8 뭐 이렇게 다 찾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 아니겠습니까? C는 어차피 고정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해서 C는 2로 고정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건 17과 10과 8과 10과 17입니다. 따라서 끝났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는 A 플러스가 17대 그리고 C는 2로 된 거.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는 A 플러스 B가 8일 때 그 다음에 C는 이거인 거. 그래서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게 라지 M, 스몰 m 두 개 더하면 29가 최종 답이 되겠다. 만만치 않습니다. 답지랑 비교하십시오. 제가 좀 돌아간 풀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4, 25, 26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답지 한번 보십시오.